리스트 순서대로 담아주세요 했어요. 리스트 이름을 있잖아요. 리스트라고 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면 리스트도 4장 이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서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li 정도로 할까요? 리스트 2, 1, 5, 6, 7을 담아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써보라는 말이었어요. 비어있는 걸 만들고 순서대로 담으려면은 우리가 배웠던 게 어펜드를 써야 되는데 이 어펜드는 하나만 되거든요. 데이터 하나씩만. 하나씩 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펜드에 2 넣고 요게 이제 복붙이 쭉 돼서 2, 1, 5, 6, 7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i 한번 출력해 보면 예, 이렇게 잘 나오죠. 네. 이렇게 코드 쓰시고 실행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그런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프린트를 굳이 안 써도 그냥 변수만 딱 썼을 때 결과를 내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알잖아요. 근데 그걸 좀 생략하고 맨 마지막 줄에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거 알아서 좀 프린트를 해주는 게 있어요. 자동 적은 거예요. 좀 편할 거예요. 이제 좀 쓰세요. 꼭 프린트 안 쓰셔도 돼요. li만 넣으시면 돼요. 변수 값으로 쓰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는 10 이러고 쓰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a 하나 붙이면 10이 나와요.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자 순서대로 담는데 이번에 월화수목을 담는 거 위크라고 하나 해보죠. 위크에다가 월화수목금은 여기 이렇게 이걸 한 번에 담는데요. 네, 잘 담았죠? 네, 잘 나와요? 그 위크에다가 이번에 순서대로 토일을 추가하라 그러면 이렇게 밴드 1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하나씩 이렇게 추가시키는 거니까 월화수목금토 1일까지 잘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크를 만들고 한 번에 담고 그리고 토일을 담을 리스트를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위크엔드겠죠? 위크엔드에서 토일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보래요. 이거를 합치래요. 더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합쳐집니다. 네, 콤마로 잘 합쳐졌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플러스로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끼리 합치다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지금 잠깐만요. 자꾸 그 삽입기에서 좀 이상이 생기는데 뉴 위크 이건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위크에다가 어펜드 해가지고 위켄드를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위크에다가 추가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가능하죠.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여기다가 얘를 어펜드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위크에다가 여기다 추가했겠죠. 이 부분에다가 이거를.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꺽쇠가 같이 들어가죠. 네. 이 토일은요, 각각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리고 묶인 데이터가 금요일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2차 리스트가 돼버린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있는 2차 리스트라서 얘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를까요?
위크에다가 0, 2, 3, 4, 5 다섯 번째 뽑아봤을 때 토일이 나오거든요. 다섯 번째 방에 두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뉴 위크는 위크의 다섯 번째랑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펜드를 시키게 되면은 토일 둘 다 나오는데 뉴 위크 해가지고 따로 더해준 거 있죠. 얘는 이제 토1이 그냥 데이터로 풀어져서 추가된 거라서 5번째가 토고 6번째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제 요거 연산자를 통해서 한 번에 추가해달라는 소리 해보라는 거는 요런 거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위크에다가 그냥 바로 더하기 토 1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요거 줄인 연산자가 요거죠? 그래서 더하는 걸로 하면은 잘 합쳐집니다. 자, 요 위크 리스트에서 첫 번째 요소를 뽑아보랍니다. 첫 번째 요소를 프린트 하려면 인덱스로 찾으셔야 되고요. 0번째가 무조건 첫 번째예요. 월이 잘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요소를 뽑아야 됩니다. 마지막 요소는 좀 세봐야 되죠? 총 몇 개인지 0, 1, 2, 3, 4 네 번째가 맨 마지막 인덱스 번호네요. 금요일을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를 뽑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 네 번째가 맞고 이거 마지막 거를 뽑는데 좀 불편함이 있죠. 내가 직접 세야 되네요. 금요일이 몇 번째 인덱스인지 세는 거 조금 뭐랄까 비효율적 아니면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셀 때는. 그래서 컴퓨터 보고 마지막 거 갖고 와라고 하는 문법이 마이너스 1 문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마지막 거 갖고 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좀 추가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뭘까요? 목요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가 돼요. 두 번째 데이터겠죠? 요소가. 마이너스 0은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새로운 거 하나 배워보시면 이 위크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얘가 총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함수가 바로 len 함수입니다. 5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얘가 지금 5를 리턴을 해주고 있는데요. len은요. length의 약자로 쓰인 거예요. 길이라는 소리죠. 길이가 곧 개수죠. 지금 여기에는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에서 5개라는 거예요. 5개. 그게 길이고요. 곧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개수가 5개에 그래서 그 프린트 len week라면 이게 5잖아요. 5에서 마이너스 1을 하죠. 그러면은 얘는 4를 알려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길이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곧 저기가 돼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돼요. 그래서 프린트 말고 위크에서 내가 인덱스 번호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거 갖고 옵니다. 길이에서 1 빼면 그게
인덱스 번호가 돼요. 마지막. 요거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게 뭐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는 건 그냥 계산으로 나온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했더니 개수는 5개인데 인덱스 번호를 따져보니까 마지막이 4란 말이에요. 이거 1 차이 나는 거. 요거는 그냥 알고리즘으로 빼온 거예요. 마이너스 1은. 특별히 만든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볼 수 있죠. 마지막 거에서 두 번째 요소를 가지고 오래요. 위에서 풀어봤네요. 위크에 마이너스 2를 했어도 보기율이 잘 나오고요. 위크에서 렌을 구한 다음에 랭스를 구해서 위크 거기서 마이너스 2를 해도 끝에서 두 번째 요소를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법 두 가지. 아니 물론 이제 그냥 바로 뽑아도 되죠. 좀 세 가지고 이게 0, 0, 1, 2, 3, 3이네. 마지막에 두 번째는 3이네에서 직접 찍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냥 3을 세는 거는 아니죠. 컴퓨터가 찾아주는 문법이 있으면 쓰는 게 더 낫겠죠. Y문을 이용해서 출력해 주는 거는 이제 좀 작성을 해 보실 건데 이게 저희가 돼요. 위크에 있죠. 0번을 뽑으면 얘는 월이 나오죠. 위크에 1번을 뽑으면 화요일이고 2번은 수요일일 거란 말이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숫자가 결국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크에 i번째 0부터 해가지고 위크에 1을 뽑으면 이러면은 이제 위크 0번째를 뽑는 게 되겠죠? 여기 들어가니까 0이에요. 그래서 i를 1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i 뽑으면 화가 나오겠죠. 여기서의 i는 1이거든요. 여기서는 0이고 위크의 i번째라는 이 코드를 가지면 1씩 증가시켜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내 볼 수 있겠죠? 플러스 1 되면 인덱스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셔가지고 Y문 작성을 해서 요소를 전부 출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출력을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출력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0, 1, 2, 3, 4, 5 뽑으면 곤란하잖아요. 5 뽑으면 에러 날 거니까. 요거 i가 마지막까지 가면 되는데 우선은 i가 어디까지 가면 돼요? i가 0이고 y1 i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요게 이제 좀 어려웠을 건데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4까지 가면 돼요. 일단 5까지 일단 해서 위크를 뽑아 보시면 됩니다. i까지 그 다음에 i를 1씩 증가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위키 나오는데 요거 프린트 해줘야 되죠. 프린트 잊지 마세요. 이거를 6까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요. 아웃 오브 레인지. 그래서 5까지 가면은 월화수목금이 깔끔하게 나오죠. 이 5라고 하는 숫자. 내가 근데 토요일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도 추가하지 말고 위크가 어펜드 해가지고 토가 추가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위크라고 하는 거는 토요일까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5까지 박아놨기 때문에 금요일만 나와요. 이 5라고 하는 게 길이를 구해주는 랭스로 쓰게 되면 그러면은 이 함수가 리스트의 개수를 알아서 구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가 됐다고 했으면은 알아서 6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변수 사용 같은 거죠. 함수 호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0부터 5까지 i를 여기다 계속 넣어주게 되면은 이 0부터 5라고 하는 게 곧 인덱스로 들어가는 셈이 되고 그거를 프린트를 이제 반복해가지고 해주니까 나오게 되죠. 반복문에 이렇게 넣는 거 계속 해보셔야지 될 거예요. Y문으로 해봤고요. 후문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포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레인지 해가지고 우리 했었잖아요. 레인지 0부터 여기서 또 5까지인데 까지가 미만이죠. 그러면은 렌 그냥 넣으면 되겠다예요. 1씩 증가하고 거기에 있는 거를 뽑아주시면 i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월화수목금 토라고 잘 나옵니다. 근데 이 포문에서 레인지 값에 생략이 좀 가능했어요. 첫 번째 거 생략하면 0이 기본값, 뒤에 거 생략하면 1이 보통 기본값이잖아요. 그래서 생략이 돼도 되겠다 해서 생략해 보시면은 이게 간단해져요. 이것도 생략되고 이것도 생략되면은 결국에 남는 게 이와 같은 코드가 남게 돼요. 포문에다가 렌값, 길이값만 넣어주면은 얘가 0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딱 구해줘요. 딱 알맞게 딱 구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포문에서 종료값이 미만으로 잡히거든요. 길이가 6이면 이 포문이 실행하는 건 0부터 5까지란 말이에요. 미만이라 가지고. 딱 좋은 거죠. 리스트란 그래서 이 레인지 값이 포문이랑 반복문이랑 궁합이 되게 좋습니다. 리스트 앤 포문. 포문의 요 레인지 아주 좋아요. 아주 굿이에요. 굿. 여기서 하나 더 배워보고 갑시다. 자, 이제 포문의 확장이에요. 여기 좀 새로워요. 잘 보세요. 자, 우리 포문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포문은 요렇게 배웠어요. 시작, 종료, 그죠? 실행 코드. 근데 이 레인지가 있잖아요. 다시 보시면 이거 함수죠. 사실 레인지도 함수였어요. 포문의 원론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문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객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뭐가 들어가냐면 순회 가능한 객체라고 들어가요.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게 순회 가능 객체가 이터러블 이라고 되거든요. 이터레이터 하면 반복자예요. 그러니까 이터가 반복이라는 의미예요. 반복이 된다, 순회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순회 가능 객체 영어고요. 그 파이썬 원문 다큐멘터리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 포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독스에서 포문 한번 찾아보시죠. 포문. 찾아야 되네. 오늘 올리겠죠?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제 봤으니까요. 어쨌든 요런데 그 영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건가요? 자, 순행 가능 객체라고 하면은 이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다음에 딕셔너리라는 것도 있고 튜플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도 다 작성을 해드릴게요. 리스트고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그
사전에 있었던 딕셔너리 있죠? 그리고 이 투풀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 순회 가는 객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포문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 객체에 담긴 데이터를 순회해서 변수에 담고 실행 코드를 실행한다,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포문이에요. 이 레인지는요, 이 순회 가능 객체 안에 들어가는 놈이에요. 여기 안에 포함되는 애예요. 레인지 함수가 이렇게.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레인지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종류, 보폭부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우리 여기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다가 띄우고 해봅시다. 여기 포문에서 저 위크 있잖아요. 포문에서 위크를 뭐 예를 들어 A에다가 담아야지. 그리고 E는 포문 거예요. 그 다음에 위크를 쓰죠.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A를 해봤을 때 뭐가 나오는지 잘 보시면 돼요. 월화수목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위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순회해가지고 변수에다가 딱 계속 담아준다는 거예요. 담는다는 게 이 월화수목금을 순서대로 담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월 담고 실행. 반복하죠? 반복하면 이제 그 다음 거 담고 실행. 순서대로 하나하나 담고 실행해가지고 프린트가 나온 거 결과가 월화수목금이라는 말이죠. 얘가. 그러면은 이게 포문 A에서 얘를 아까 레인지에서 렌의 위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A 하면은 0, 1, 2, 3, 4 위크의 A번째 인덱스로 찾아가면은 이것도 월화수목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프린트 레인지에 렌 위크를 이걸 한번 뽑아봐야 돼요. 레인지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요. 레인지만 뽑아볼게요. 레인지 5 라고 하면은 이 레인지가 이제 5가 나오죠. 5. 그러면 레인지가 0,5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리스트로 조금 형변원을 시킬 거예요. 형변원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이 레인지가 해주는 역할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리스트로 형변원을 좀 해서 리스트 형이지만 어쨌든 레인지가 포문 안에서 하는 것은 얘가 순회 가능한 객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0부터 5 미만까지 1, 2, 3, 4까지 이게 이터러블 그 오브젝트로 바뀌고요. 그 바뀐 게 어디 들어간 거냐면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 이만큼이죠. 이만큼. 지금 위크가 5거든요. 요거랑 같아요. 레인지 5. 요거 두 개 같은 거죠. 레인지 5. 여기 네모칸 친 요 빨간 색깔 네모칸이 한 개 요런 식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A로 들어갔겠죠. A에 들어가는 거는 0, 1, 2, 3, 4예요. 0, 1, 2, 3, 4가 곧 인덱스 와 동일하겠구나. 그래서 인덱스로 뽑아주면은 위크에 있는 걸 뽑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A를 뽑잖아요. 0, 1, 2, 3, 4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0, 1, 2, 3, 4 나온다는 거고 이 위크 대신에 그냥 바로 뭐 3, 4, 5, 6, 7 이런 이제 순회되는 리스트를 썼다라고 하면은 3, 4, 5, 6, 7이 여기 순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간다는 거죠.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포문이 원래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 포문과 객체를 이렇게 엮여서 쓰는 게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른 것과 구별짓는. 시어너, 자바 이런 것과 구별짓는 거예요. 시어너, 자바는 이렇게 포문이 객체를, 순회를 막 하는 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방향성이. 이거 하려고 파이썬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데이터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올 거잖아요. 나중에 많이 받아온 걸 이제 어떻게 얘를 이렇게 정리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정지할 건가 하는 데서 포문이 안 쓰이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전부 다 객체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객체. 예, 데이터들이 웬만해서는 다 객체로 넘어왔고 다 순회 가능한 객체가 돼요. 얘네들을 한번 풀어서 뭐를 가지고 왔지? 체크하는 거에서도 포문 쓰셔야 되고 여기서 내가 다른 거를 저장해야지 할 때도 포문 쓰셔야 되고 해요. 조금 더 이제 뭐 그러니까 저장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걸 해볼게요. 지금 위크라고 하는 게 월화수목금토일이죠. 자, 위크에 내가 새로운 위크, 뉴 위크라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월화수목금은 다른 데이터예요. 내가 코드로 쓸 거는 뉴 위크.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포문에서 A를 받아서 I를 받아서 여기다가 위크를 넣는 순회를 할 거예요. 순회를 하는데 저는 여기 각각의 데이터들을 뉴 위크에다가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뉴 위크를 한번 뽑아보면은 이거 월화수목금 나오는데 이런 코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코드 자세히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어디 공공 데이터 갖고 왔다고 쳐요. 그게 지금 위크에 담겼어요. 위크에 막 많이 담겼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나 위크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힘든단 말이에요. 파이썬 내 코드, 내 프로그램 상 안에서 뭔가 돌릴 때는 새로운 변수가 좋겠다 싶을 때 예를 들어 뉴 위크라고 만들어 놨어요. 뉴 위크에다가 이 공공 데이터 새로 외부 데이터를 저장시키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위크를 순회시켜요. 얘를 순회시킨 다음에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내 걸로 담아주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잘 담기죠. 뉴위크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월화수목금이 잘 나왔거든요. 포문은 사실은 객체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객체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레인지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고 이 코드가 이제 포문이에요. 완전 본질적인 원문적인 포문을 이제 지금 배우셨어요. 그걸 가지고 푸는 데까지 좀 풀어보죠. 이게 빨리 할 게 많아요 저희가. 역순, 변경, 역순까지만 일단 하고 또 가봅시다. 자, 역순이래요.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인덱스를 마지막 거를 먼저 빼야 돼요. 라스트 인덱스는 위크 갖고 오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봅시다. 마지막 인덱스는 위크 렌에서 1 뺀 값이죠. 라스트 인덱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라스트 인덱스가 그 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프린트 위크에 이 라스트
그러게요. 요거는 지금 요 안에서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인덱스부터 해가지고 프린트를 쭉 해주면 되겠네요. 쭉 하는데 이거 라스트 인덱스가 일씩 줄어들 거래요. 이렇게. 그럼 나오겠네요. 그죠? 위크에 이거 4, 01234 네, 맞고요. 그럼 4부터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안 되죠. 이 부등호가 지금 좀 잘못됐죠. 부등호가 지금 0 미만으로 갔더니 금목수 화까지 나와요. 월이 안 나왔네요. 월이 인덱스 0번째잖아요. 근데 0, 2, 4 초과라고 했으니까 0 포함을 안 하네요. 0 포함 시켜야 돼요. 포함. 뭐 이런 식으로도 뽑을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쭉 내려오면 되니까. 근데 이걸 이제 포문으로 해보자고, 포문. 포문으로 그냥 뽑으면은 요거 그 순서대로 뽑아요. 그 위크에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지금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이 순회하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순회는 무조건 위크 안에 있는 거 앞에서 뒤로 가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역순으로 가려면 반대로 이 인덱스 번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을 싹 다 돌려주면 되죠, 역순으로. 그거 좀 찾아보셨다가 보셨을 것도 같은데 리버스가 있어요. 리버스. 유함수가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역순으로 정렬해주죠. 역정렬해주죠. 그래서 그 9번행에서 위크 월화수목금이 금목수화월이 돼요. 금목수화월이 됐으니까 금일부터 월요일로 이 위크가 바뀌어 있어요. 걔네들을 순차적으로 뽑아가지고 출력만 해주면 네, 거꾸로 나오죠. 이렇게 리버스 함수도 써볼 수가 있어요. 네.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담아줄래? 그러면은 A 리스트 하나 담아주고 5를 정수호로 바꿔주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5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인덱스로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5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가야지는 바로 없어요. 인덱스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거하는 거 갈 수가 있죠. 뭐였더라? A.remove에다가 5를 찾아가지고 제거해달라 라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찾아서 제거했고요. 제거하니까 2167만 남았어요. 잘 남았죠? 좀 차이가 있죠? 수정하는 것과 제거하는 거에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5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 del 쓰셔가지고 A에 나는 2번에 있는 그 인덱스 2번에 있는 걸 지워도 마찬가지로 잘 지워집니다. 다음에 월화수목금이 리스트에 또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뭐 B 하나 만들어 볼까요? 월화수목금 한 번에 담아주고 화가 리스트에 있는지 알려달라네요. 이거는 좀 다르죠.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좀 새로운 문법이에요. 아, 만약에 그 화가 이 B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으면 있다, as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if의 in이 있죠? 요게 그 객체 이렇게 복수의 데이터를 담는 거에다가 쓰는 거예요. in. 그러면 in은 이 객체에 앞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은 true예요. 없으면 false입니다. if랑 같이 쓰기에 아주 적합인 놈이에요. 같이 쓰는 애예요. in 자체가. 여기서 쓰는 in은 이제 포문에 쓰는 in이랑은 조금 달라요. 포문이랑 같이 쓰면은 이걸 이렇게 넘겨주는 애가 되는데 if랑 같이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 안에 체크해주는 그게 되죠. 약간 화살표가 반대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이것도 좀 다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몇 번째 데이터인지 알려달라는 게 지금 인덱스 몇 번인지 알려달라는 거죠. 인덱스가 몇 번이야 하는 거죠. 뭐에? 지금 화요일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요일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제 코드적으로 좀 찾아야죠.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순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회를 해요. 그러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쫙 순회하는데 여기서 조건문을 가는 거죠. 만약에 i가 화요일이면 그러면 이제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몇 번째인지인데 지금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i번에 이제 월, 화, 수, 목, 금이 이렇게 뽑힐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뽑히는 거지 몇 번째 인덱스가 뽑히진 않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인덱스를 뽑아야 되니까 이 b가 아니고 우리 range로 해가지고 렌의 b 숫자로 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i가 0부터 뭐 끝까지 가겠는데 그럼 이때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인덱스로 이렇게 찾아서 조건을 걸고요. i번째가 인덱스예요. 그래서 프린트 화는 인덱스 몇 번째 있어 라고 해볼 수 있겠고요. 이때 i를 뽑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거에 따라 조금 코드를 다르게 쓴 거죠. 얘가 그러면 0, 1, 2, 3, 4 해가지고 레인지가 순회해 줄 거예요. 그러면 i가 이제 0부터 1, 2, 3, 4까지 갈 거고요. 그 i가 곧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출력해가지고 화요일이랑 비교할 겁니다. 비교하다가 딱 맞는 게 있죠. 1번째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가 1번째에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인덱스 번호를 찾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지금 읽을 때 이게 첫 번째는 사실 월을 좀 의미하잖아요. 0번째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출력할 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출력문 좀만 조작하시면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뽑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인덱스가 몇 번인지 알아내는 게 함수가 또 있답니다. 자, 인덱스 i는요. b에서 b.index
화라고 하면은 요게 인덱스가 나와요. 그 대상을 넣으시고요. 점 인덱스, 점 어펜드 같은 거죠. 점 어펜드 그리고 또 뭐 점 리무브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하죠. 똑같아요, 사실. 인덱스 해가지고 뽑으면 얘가 인덱스 몇 번째 있는지를 알려줘서 지금 제가 여기다 대입해서 뽑아보니까 1이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 인덱스도 알아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거 한 번에 담고요. 화요일이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삭제해 주세요. 뭐 if문이랑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B 안에 화요일이 in B에 있어. if로 가면은 이제 있다면 해가지고 체크가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워라고 하니까 우리 지우는 게 B.remove 데이터 찾아서 지울 수 있죠. 이렇게 문장 그대로 있는 대로 쭉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토요일이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토요일이 리스트에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면 또 삭제해달래요. 같네요. 네. B.remove 톱. remove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삭제해 줄 수 있는 애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if에서 찾을 때 인덱스를 찾을 필요가 없죠, 지금. remove여가지고. 인덱스를 막 찾아가지고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좀 까다로워지겠죠. 금요일이라고 하는 거를 삭제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달라고. 삭제 방법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같이 보자. 먼저는 당연히 remove 삭제할 수 있을 거예요. remove. B점 remove 금 하면은 금이 삭제가 돼요. 잘 됐습니다. 네, remove가 아니고 다른 걸로 삭제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금요일이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 거네요. 맨 마지막 거의 인덱스로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del 해가지고 remove del에서 b의 마지막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삭제 방법 찾아봤을 때 그 팝이라고 하는 거는 있었을 거예요. 팝. 이 팝은요. 얘가 아마 뭐를 줘야 되지? 4를 줬던가요? 네. 인덱스를 줘야 되네요. 인덱스. 마이너스 1도 먹히려면? 네. 이 팝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remove랑 팝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del이랑도 비슷해 보이고 뭐 그런데 얘 다른 점은 요거예요. 얘는 리턴 값이 있어요. 뭐를 리턴해 주냐면 삭제한 그 요소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remove 이런 거에는 그게 없어요. 리턴 값 그런 거 없어요. 지금 C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지금 담긴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팝으로 받은 A 같은 거 쳐보면 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목요일. 방금 전에 금요일 지웠고 그 다음 거 목요일 나온 건데 이렇게 한번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지웠는지 딱 알고 싶을 때 또 쓸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 달라요. 프로그램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팝 지울 수 있다. 이 델에서 델이 그 인덱스를 지우는 거잖아요. 인덱스를 우리가 아는 방법 중에 또 방금 전에 배웠던 인덱스를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B점 인덱스에서 금요일을 찾아가지고 지울 수도 있겠죠. 이 자체가 금요일의 인덱스를 알려주니까 지금은 뭐 4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B의 4 이렇게 되겠죠. B의 4를 딜리트해라. 그러니까 잘 지워지고 월화수목만 남고 있는 거 볼 수 있어. 방법이 다양하죠. 금. 오케이. 뭐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삭제가 이거는 함수를 딱 사용한 건데 여기 뭐 안전하게 삭제 이거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리무브를 쓰긴 하는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체크. 안전하게라고 하는 건 조건문 좀 써보자는 거죠. 리스트에 월화수목금을 해놓고요. 만약에 금요일이 리스트에 있잖아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맞으면 그때 뭐 지워 뭐를 금요일에 데이터를 지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였어요. 그 만약에 이런 조건문을 한번 걸면은 이 리무브 코드는 사실 되게 중요한 코드거든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코드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코드란 말이에요. 주의해야 되고 사용자들의 뭐 비밀번호나 뭐 주소 같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민번호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잘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내 프로그램에. 근데 그거를 이런 한 줄 코드가 자칫하고 실행이 돼버리면 그냥 다 지워버리잖아요. 이거 지워지면 안 되는데 사용자가 현질을 했어요. 이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현금 결제. 그래서 결제한 것에 대한 수행된 뭐 아이템 같은 게 쭉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이 사용자 A한테는 비싼 아이템 하나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리무브 해버렸대요. 리무브해서 사라져 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여러 조심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그 삭제는요, 항상 모든 프로그램에서 삭제 코드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삭제는 조건식 같은 걸 꼭 달고 다녀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인덱스를 뭐 구하는 방법으로 다르게 구한다면 이걸 하나 더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했으면은 인덱스 금요일에 구했으니까 B에 I로 지울 수도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살려는 될까요? 복지로. 라스트로 이제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묶어주세요는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그냥 이제 저장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그 데이터들을 리스트가 아닌 방법으로 한다면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변수 하나씩 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리스트로 하자는 거야. 뭐 넘스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1부터 10까지 제가 직접 다 쳤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너무 노가다인데요. 우리는 프로그램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건 반복문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반복문을 써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되죠? 1부터 11까지 그러면 10까지죠. i를 넘에다가 계속 넣어주면 되죠. append 해서 i 주시면 이것도 1부터 10까지 잘 들어가죠. i를 넣어주니까 쫙 들어갑니다. 포문이 훨씬 쉽죠. 이거를 while문으로 뭐 한번 굳이 해본다면은 1부터 10까지 nums에 append i 하고 그 다음에 i를 1씩 증가시켜주고 여기서 num은 한번 초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while보다 포문이 훨씬 가독이 좋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잘 나오긴 합니다. 출력을 할 때도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출력하려면 뭐 프린트 넘스의 제로 인덱스 그리고 이런 코드가 계속 0부터 9까지 가면 다 뽑겠죠. 근데 이와 같은 방식을 쓰지 않고 이제 포문해가지고 지금 넘스에다가 1, 2, 3, 4, 5, 6, 1부터 10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그냥 그대로 뽑아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되는 거죠. while에서는 이런 거 안 돼요. while은 그 객체에서 순회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포문 되는 거예요, 포문이. while 쓰게 되면은 무조건 숫자를 이제 인덱스로 써가지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 while에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0부터 해가지고 i가 렌의 넘스까지 가서 여기서 프린트 하는데 또 a에 인덱스로 넣어주고 i 또 플러스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while은 이렇게 되고 지금 while 같은 방법을 똑같은 방식으로 포문을 물론 되긴 하죠. 레인지 써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i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1, 2, 3, 4, 10, 1부터 10, 1부터 10 그래서 객체 리스트나 이런 거 배울 때는 이제 포문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안 쓸 수가 없어요. 요거 인덱스 뽑을 땐 꼭 써야 돼요. 레인지 써야 됩니다. 레인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맞죠?